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첫 집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을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형형색색 야광 응원봉과 촛불이 부천 상동 한복판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손에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퇴근길 서둘러 집에 가는 대신 집회 참여를 선택한 직장인부터 국민들을 그냥 광분케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저도 퇴근에 나오게 됐거든요. 더 이상 1분 1초라도 대통령으로 놔둘 수가 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거리로 나온 주부도 젊은 세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왔다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너무 참담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 담화문을 보니까 화가 뭐 여기 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집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의도에서 젊은 20대, 30대 아이들이 너무 추운 데서 고생하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식 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발 좀 탄핵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 지역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 앞에 선 서영석 의원. 최근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를 거론하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일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태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시를 떠올리며 하마터면 무너질 뻔했던 민주주의를 우려했고 중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난입하여 본회의장에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내란 행위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도 허약한 것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긴박했던 상황 속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시던 국민 여러분 역시 얼마나 걱정 많으셨습니까? 추위에 떨며 국회를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와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국회 탄핵 표결이 예정된 14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반년째 파행하자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포행동시민연대는 지난 12일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시의원 6명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시의회 파행으로 시민들 피해와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결과 신청 대상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오강현, 배강민, 김계순, 김기남, 유매희, 이희성 의원 등 6명입니다. 신청서를 확인한 김포시 선관위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희성 의원의 경우 당선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주민 소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김포행동시민연대에 전달했습니다. 선관위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뒤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지려면 60일 안에 해당 지역구 전체 유권자의 20%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과 올해 3차 추경안 등 안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김포시의회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전체 상임위원장 3석 중 민주당의 2석, 국민의힘의 1석을 배분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이 13일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환 구청장은 국정은 혼란에 빠지고 민생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2차 탄핵 표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이 아닌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구청장은 대통령의 국정 목표 액자를 떼어냈다고 밝히며 액자 뒤에 생긴 자국과 관련해 혼란의 자국을 말끔히 지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데는 보통 5단계 이상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늘고 상품의 질은 떨어지는데요.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도입 1년 차인 올해 이곳을 통해 5천억 규모가 거래됐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찾는 공청회에서도 지금의 온라인 도매시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가지고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빨리 국회에서 제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도매시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판매자, 구매자가 되고 있거든요. 다양한 거래 방법들이 동원돼서 거래를 효율화시켜야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운영 주체를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산지 직거래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6단계, 5단계를 줄여서 2단계, 3단계 또는 직거래 이것을 이제 제도화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고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치권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부담을 더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 방향. 농촌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활성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국군 심리전단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군 심리전단은 대묵심리작전과 전술작전부대 선전물을 제작 지원하는 부대로 최근 북한 도발을 위한 대북전단을 직접 만들어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노 의원은 방통위와 군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방통위에 연락관을 파견해달라는 요청 전화가 3통 왔고 그중 한 통의 전화는 국군 심리전단이 사용하는 번호였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통의 전화에 대해서는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의원은 만약 국군 심리전단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면 이는 계엄 당일성을 대국민 심리전으로 알리려 한 것이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개의 번호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로 발신지가 어딘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과 김 특임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끌어내란 지시를 했다고 증언하고 707 요원들의 국회 투입 과정을 상세히 전하는 등 비상계엄의 내막을 증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곽종근 사령관 등을 공익 제보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 심사 결과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4곳 중 한 곳이 바로 부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천 과학고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 의원은 이번 예비지정 선정으로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며 부천고가 최종 지정돼 부천의 인재가 부천에서 배우고 부천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25만 2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내년 민간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와 매입임대 6만 7천 호, 전세임대 4만 5천 호 등 25만 2천 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PF 보증 공급으로 민간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분쟁 예방과 해소에 나서 민간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등 관계기관과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 관련 주요 사항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에는 송도 역사 확장성 등을 고려한 철도시설의 형태와 면적 조정, 토지 활용성과 교통 흐름, 환승 편의성 등을 반영한 진출입 도로체계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송도역을 교통 환승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발 KTX 계획과 연계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성 확보 문제로 사업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국가철도공단과 삼성물산 간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송도 역세권 활성화와 복합 환승체계 구축 등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밤 11시 반쯤 부천 삼정동 일대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한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뒤집혔고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승객 A씨가 얼굴과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와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며 직진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10명에게 총 3,4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한 10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며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174만 원과 터널 내 소화전 관리부실 신고 100만 원 등입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이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